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국민의힘과 현 정부의 호남 끌어안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해드린 순천 경전선 노선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풀리지 않았던 지역 현안을 보수 진영이 해결하는 듯한 모습에 민주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 걱정이 커졌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경전선 노선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최근 순천을 찾은 원희룡 장관. 현장에서 노선 우회와 추가 사업비 부담을 약속했고 시민들은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순천 시민들의 이 염원을 우리 국가가 받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조수진 의원도 지난달 순천과 광양 등을 잇따라 방문해 습지 정원 조성과 투자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서진 정책, 특히 무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에 대한 이 같은 민심 끌어안기 행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호남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기회를 보수 정당이 잘 활용한 측면들이 있고 특히 동북권 민심에 어필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순천 경전선 문제만 보더라도 현직 국회의원보다는 무소속 시장의 정치력과 보수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공천 갈등 이후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역스러운 거죠. 사실 넘어가고 그러진 않겠지만 힘든 입장이 되겠죠. 내년 총선이 굉장히 좀 팍팍하게 가지 않나. 특히 선거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온 순천의 경우 노광규 시장과 소병철 의원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몸집 키우기까지 더해지면서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의 입지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여수해수청에 신북항 이전을 요청하고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여수시의 부지 매입 의사가 확인되면 청사 이전과 운영 계획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부산과 동해, 목포 해수청 등도 도심권이 아닌 항만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며 항만 기능을 개선하고 해상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수청 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후보자 접수 결과 광주 전남 지역은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광주는 18개 조합에서 49명이 등록해 평균 2.7대 1, 전남은 182개 조합에서 381명이 등록해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 지역 54개 조합에서는 조합장 후보가 1명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월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서는 그린 아일랜드를 포함해 새로운 콘텐츠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독일의 정원 도시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해외 성공 사례들이 정원 박람회는 물론 도시 계획에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독일 현지에서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북부의 뒤셀도르프, 라인 강변의 보행자 전용 도로는 강변 도로를 터널로 덮고 그 위에 흙길과 녹지를 만들었는데 2km 산책로에 4,2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처음에는 도로를 지하화하는 과감한 계획에 시민들의 반대도 적지 않았지만 수변 녹지 공간이 조성되면서 침체된 구도심의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새로 지은 시청사와 주변의 독특한 건축물들이 자연스럽게 도심 정원과 연결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Der Rheinufertunnel ist für Düsseldorf wirklich ein absoluter Qualitätssprung gewesen, weil die Stadt sich quasi zum Rhein hin umgedreht hat. Die Stadt schaut auf den Rhein, die Stadt stand mit dem Rücken zum Rhein, so wie ich jetzt stehe. Und die Leute haben sich dadurch, also die Stadt hat sich dadurch umgedreht. 29억 원으로 1km 도로를 잔디길로 만든 순천의 그린 아일랜드와 닮은 꼴이어서 순천시가 이번 정원 박람회와 장기적인 도시 계획을 위해 유심히 살펴본 지역입니다. 독일 남부의 산업도시 슈투트가르트. 독일 연방 정원 박람회를 5번이나 개최했던 이 도시는 9곳의 정원을
숲과 바람길로 연결해 8km의 U자형 도심 녹지축을 만들었습니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폭염 등은 바람길이 생기면서 말끔히 해소됐고 이후 일관된 도시 계획으로 정착됐습니다. 순천만에서 국가 정원을 거쳐 도심까지 생태축, 정원 가도를 조성하겠다는 순천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시내 중심가의 슈로스 광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으로 주차장을 지하에 건설해 차 없는 거리와 정원에서 광장 문화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Ob das jetzt direkt besser geworden ist, ich denke, das liegt halt auch ein bisschen an der Wetterlage. Und die Stadt Stuttgart wird mit Sicherheit auch viel dran tun, dass die Luft in Stuttgart allgemein viel besser wird. Aber durch die Lage ist es halt auch schwierig. Aber durch die Buga mit Sicherheit. Also ich kann das jetzt nicht direkt sagen, aber... 순천시는 저류지를 활용한 오천 그린 광장과 신청사 건립 이후 조성될 시민 광장 등에 접목시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 구조를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5년이든 10년이든 주기적으로 이렇게 박람회를 해가면서 도시 구조를 미래형으로 완전히 바꿔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순천시가 박람회 성공 개최와 인류 순천 도시계획의 방향을 성공한 독일 정원에서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최근 광주 시민들은 유독 수돗물 관련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으로 물 낭비를 줄이고 수돗물 공급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이 넓고 대부분 산지인 강원도 지역은 특히 새는물에 대한 고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이곳 홍천군은 국비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자체 투자를 늘려 새는물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홍천은 생산된 물의 3분의 1이 샜던 곳입니다. 지난해 끝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유수율은 87%까지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지자체의 지속적인 투자가 없으면 새는 물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홍천은 국비 사업이 끝나자마자 누수 복구를 위한 전문 기관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누수 당일 어디에서 새는지 찾고 그날 잡는다는 목표에 따라 새는 물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마다 매일매일 이제 감시를 하고 있고요. 인적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군단위 지자체에선 이례적으로 정원 6명의 누수 전담팀을 운영 중인데 이런 전담 조직은 인구가 20배 이상 차이 나는 광주에도 없습니다. 또 전문관 제도를 운영해 인사 이동으로 인한 유출을 방지하고 누수를 막고 상수도관을 정비하는 전문가인 관망관리사를 의무 기준보다 많게 8명 두고 있습니다. 새는 물을 잡는 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200만 50톤 정도를 절감해서 매년 경제적인 효과로 보면 한 3, 40억 정도는 매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홍천의 연간 수돗물 사용량보다 많은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광주와 전남의 투자는 이와 비교됩니다. 기준은 충족했어도 광주의 전문가는 상수도관 길이가 6.5배 차이 나는 홍천보다 적고 전남에는 1명 이상을 꼭 두도록 한 법이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 퇴직을 앞둔 공무원 등을 보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단골 주제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고군분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절하게 동참을 했습니다. 행정과 문서 작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켜지지도 않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생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 덕남 정수장 사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상수도관 누수.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다시금 물 절약을 요구하기 위해선 새는 물을 잡기 위한 지자체의 종합 대책이 먼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시가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12월까지 화물자동차 통행량 조사와 후보지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차고지 조성 기본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가산단에 위치한 여수시는 화물자동차 수요가 많지만 공영 차고지가 부족해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문제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목포시가 매입한 부동산 가운데 쉼터로 조성되는 곳이 유일하게 한 곳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의 위치도 쉼터 인근 건물들의 모습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모자를 주제로 한 전시관을 계획 중인 갑자옥 모자점. 바로 옆에 1935년 지어진 목조 건물이 있습니다. 원형을 살린 리모델링을 거쳐 카페 형태로 재탄생했는데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벽으로 돼 있던 건물 뒤편에 커다란 유리창이 생긴 겁니다. 그 뒤쪽 집이었거든요. 그렇죠. 그쪽 집이고 여기도 이제 단장을 쌓여갖고 있어요. 유리창 너머 공간은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 가족에게서 목포시가 사들인 땅. 이 회장 가족의 낡은 건물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목포시가 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쉼터로 조성 중입니다. 바닥을 포장하고 그늘막을 세우고 벤치 등을 놓을 계획입니다. 관광객 쉼터 공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카페가 예정되어 있는 이 사유시설 건물은 쉼터를 향한 문과 큰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쉼터 자리에 폐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건 작년 8월. 카페 리모델링은 앞서 이루어져 건물 철거 시점인 작년 8월에는 완공이 됐습니다. 건물 철거와 쉼터 조성 계획이 사전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유리창도 출입문도 설치할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창에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나왔어요. 누가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또 주위에서도 이건 이직 교환인 거 아니냐. 더욱이 카페 건물뿐 아니라 인근 다른 리모델링된 건물들 역시 쉼터를 향해 유리창을 냈습니다. 공유시설을 사유지의 용도로 같이 쓰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목포시에서 조금 제공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사유시설과 구분짓겠다며 쉼터 주변에 목포시는 성인 허리 높이의 나무를 담벼락처럼 줄지어 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한사코 카페 출입문과 유리창 주변은 제외했습니다. 저도 그걸 최근에 이제 거기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집만 좋아져 버렸네 아니야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집만 좋아져 버렸네. 근대 역사 공간에서 목포시가 유일하게 조성한 쉼터.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사유시설의 뒷마당 같은 부대시설로 자리하면서 목포시 행정을 향한 비판은 또다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사업비의 50%, 최대 2억 원까지며 기업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전라남도가 추가로 30%를 지원합니다. 스마트 공장은 공장의 기획과 설계,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해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